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김한솔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국어의 난이도가 수학의 등급컷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 수능의 스타트 과목이라 여러모로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내년에 수능에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일들 없게 좀 평탄하게 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와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소개를 한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한솔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현재는 강남대성 학원을 필두로 여러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당시에 국어과 입사를 할 때 필기시험과 그 다음에 시범 강의를 모두 1등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수업의 특색 때문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올해 강남대성 친구들이 수강평으로 이제 써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요, 영상이라 잘 안 보이겠죠? 읽어볼까요? 저의 안 좋은 문제풀이 습관을 고쳐주신 의사 같은 존재다. 현장에서 실전에서 해야 될 행동들을 제시해준다. 그 다음에 특히 올해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문제를 틀린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준다. 학생의 시선에서 왜 틀렸고 개선책을 제시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이야기, 그냥 어디 한번 잘 읽어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틀렸는데 그게 사실은 왜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는 강사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가장 잘 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가장 잘 푸는 학생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색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후에 올해 커리큘럼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전에 올해 수능 얘기부터 할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등급 컷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언어와 매체 한 80 중반,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한 80 후반, 요 정도로 지금 현재는 1등급 컷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1구 수능, 전설의 1구 수능 때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등급 컷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겐 상당히 좀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오답률 탑 15위 내 문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공통 영역인 독서와 문학 이야기부터 갑시다. 일단 독서입니다. 어려웠어요. 그죠? 분석 자료를 보면 독서의 내 영역이 모두 연계이다 라고는 되어 있으나 사실은 연계 체감 여부와는 별개로 그냥 학생들에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한 2, 3년간은 계속 독서 지문이 한 2지문 정도는 좀 쉽게, 그 다음에 가장 긴 주제통합형만 살짝 어렵게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짧은 지문까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면서 밑에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탑 10위 안에 지금 과학기술, 사회문화, 인문예술 모든 영역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체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약간 긴장을 푸는 효과 정도는 있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냥 연계만으로 해결을 하긴 좀 어려웠고, 아이들의 독해력이 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또다시 독서가 어려워지고 여전히 독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은 변수입니다. 올해 지금 오답률 탑 10 안에 거의 다 독서가 들면서요, 모든 이 어떤 시험 분석의 방향성들이 독서가 어렵다, 역시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학에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독서가 어렵다 보니
문학이 전반적으로 오답률 순위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문학의 오답률 높은 4개의 문항에 문학 전 영역,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복합, 현대소설 하나씩 섞여 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한 세트가 그냥 좀 어렵고 나머지 세트들이 평이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세트들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다 풀고 나면 생각보다 문학에서 많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의 멘탈을 흔들기에 상당히 좋은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어려워. 근데 문학도 푸니까 자꾸 뭔가 애매하게 어렵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온전한 멘탈로 시험에 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이 실제로 끝나고 저한테 이제 끝나고 연락 준 친구들이 정말 많이 했던 얘기는 멘탈이 털렸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탄탄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올해 수능 끝난 당일에 목요일이죠. 여기 위에 날짜 보시면 연락이 왔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능 보기 전에 선생님이 주신 자료 딱 보고 수능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찝어주신 북새곡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수능 마지막 수업에 직전 수업에서 북새곡을 짚어주면서 요 장면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제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되게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는 시험 전체를 컨트롤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는 좀 없앨 수 있는 변수들은 최대한 좀 다 없앤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볼까요? 엄매는 필수입니다. 이제는 필수예요. 네, 어려웠습니다. 오답률 탑10 안에 문법 문제가 3개나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리 문법이 이제 좀 전반적인 기본 개념만 안 상태로 적당히 문제풀이를 하는 수준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표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 막 멘탈이 흔들리면서 시험 전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올해 수능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매체, 특히 언어 파트, 문법 개념과 문제풀이 부분을 좀 상당히 공고하게,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조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명료하게 어떤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작은요. 전반적인 배치는 비슷합니다. 다만 화작도 오답률 탑10 안에 2문제나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화작은요. 언어와 매체처럼 어떤 개념과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화작은 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화작도 확인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난이도 자체는 결국 독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독서에 대한 훨씬 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문학이나 선택 과목도 여전히 시험장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변수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좀 견고하게 다져주는 동시에 우리 엄매 선택자들은요, 문법 공부에 좀 더 치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능을 바탕으로 토대로 올해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보강이 되느냐.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일주일에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수업을 듣고 20분은 테스트를 치고 그 다음 3시간은 수업을 하겠죠. 우리 다음 수업까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일주일 동안 과제를 하게 돼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올해 수능 국어를 보면 어려웠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과제를 좀 스근하게 하다가 다음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앞서 수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서 강화 셀프 클리닉입니다. 과제로 제공되는 주간자 별도로 독서 부분을 미리 좀 탄탄하게 강화해 줄 수 있는 셀프 클리닉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9개 지문을 풀게 될 거고요. 그냥 풀고 채점하는, 그러니까 소위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 있죠.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매일매일 단련하는 그런 셀프 클리닉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겨울 기간 동안 총 5개년 기출로 독서를 먼저 완성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처럼 어떻게 어렵게 나오든지 간에 흔들림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요, 개념을 좀 견고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총 6주 정도에 걸쳐서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10개년 기출로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완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공부로 이 일주일 중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작 선택자들은요, 이 독서 강화 셀프 클리닉 필수입니다. 물론 화법과 장문에서 오답률 탑10 안에 2문제나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간지에도 화법과 장문 자료 나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화작 부분은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개념적으로 할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공통 과목을 좀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작 친구들은 필수고요.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독서 강화 셀프 클리닉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주일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정규 수업을 일요일 날 끝나고 나면 정규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자료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철저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복습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상 그 다음 날까지 이 복습을 좀 하도록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남은 5일에 대해서는 과제, 주간지를 수행을 하게끔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요? 국어가 어려워진 만큼, 특히 엄매랑 독서 부분이 어려워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독서 클리닉에 대한 영상이 제공, 목요일날 될 거고요. 엄매 클리닉에 대한 영상이 금요일날 제공이 될 겁니다. 요 영상은요, 정규반 학생들에겐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하루 수업 듣고 일주일 쉬다가 다시 일요일날 하루 수업 듣고 이렇게 좀 분별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윈터스쿨처럼 우리가 이 겨울방학 기간 내내 좀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계속 국어 수업을 듣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간에 빠짐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끌고 가겠다. 뭐 이런 포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규반에 대한 그럼 시즌 1은 뭘 배우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시즌 1, 원 솔루션입니다. 요 커리큘럼은요, 제가 매년 수강 끝나고 이제 수강 조사를 해보면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리큘럼 중 하나예요. 제 전체 커리큘럼 중에 학생들이 제일 좋아요라고 꼽는 커리큘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원 솔루션이고 두 번째가 제 파이널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파이널 커리큘럼은 좋아할 만하긴 해. 제가 생각을 해도. 왜냐면 너무 명확하게 이거 어렵지? 이렇게. 이거 어렵지? 이렇게.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꿀팁들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파이널 커리큘럼은 사실 수강 조사 전에도 올해 이거 가장 좋다고 나오겠구나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이 원 솔루션은요, 사실 가장 시작이 되는 커리큘럼이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선 파이널, 그러니까 11월에 조사를 한다 치면 완전 옛날에 했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걸 애들이 기억을 하고 좋다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가장 좋다라고 나오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요, 원 솔루션, 제 이름을 딴 거기도 한데 말 그대로 해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읽으면 돼. 애초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답이 잘 보이게끔 구성을 해놓은 게 수능이란 시험이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부터 제대로 잡아놔야겠죠. 그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읽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정답이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정답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 해답을 제시해주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갈래별 출제 요소 정리 및 독해 접근법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선 이게 출제가 되니까 현대시에선 이게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고전 소설에선 이게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해답을 좀 제시를 해준 커리큘럼이고요. 두 번째, 독서는요. 읽기 방법 교정 및 지문별 접근법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독서에서는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이런 구성으로 지문을 짜고 그러니 너는 이렇게 읽어야 돼. 마찬가지로 가장 토대가 되는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자료로는요. 주간지 제공되고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부터 선택 과목까지 공부를 하도록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올해 수능에서 독서가 어려워지면서 추가된 커리큘럼입니다. 독서 강화 셀프 클리닉이라고 해서 올해 수능 경향에 맞춰서 5개년 독서 그거를 단순히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5개년 독서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셀프로 찾아내고 교정하고 이런 어떤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추가로 또 개념 영상과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개념사 제공될 거예요. 왜? 요새 수능에서 너무 어렵게 물어봐요. 그래서 상세한 개념서, 상세한 예복습 자료, 그 다음에 10개년 기출, 전문항, 문제풀이 자료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수능 전범이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추가로 문법 교재를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구성이 완벽하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교재가 너무 많았어요. 올해 교재에 나간 것만 해도 제가 사실 좀 세다가 포기했는데 일단 제가 셈 바로는 60종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70종 정도 나갔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아주 일부만 표지를 좀 수록해 봤는데요.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이 명료하다라는 이런 수업적인 특징도 있지만요. 자료적인 측면에서도요. 자료가 상당히 풍부하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총 6, 70종의 교재들이 나갔고요. 거기에서 연계 교재만 총 13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수강평에서 봤던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자료가 많아서 좋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내가 이게 필요했나? 받아서 풀어보니까 필요했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니까 미처 필요했다라고 나도 몰랐는데 사실은 필요했던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자료별로요 목적성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수강생의 필요에 맞는 모든 자료가 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철저한 학생관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과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첫 번째, 수업에서 테스트 치고 과제한 것에 대해서 매주 이런 상세 성적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번 주 숙제 적당했지, 시험 적당히 쳤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쌓아나가고 있는지, 전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주 방학 기간, 겨울 기간 동안은요. 매주 1인 1질문이나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게 초반에 저한테 좀 쉽게 편하게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습관만 형성되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편하게 질문해 라고 했을 때 알아서 어차피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습관을 좀 잡기 위해서 1인 1질문이 필수로 갖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일요일 오전 아시죠? 국어는 언제 해야 된다? 오전에 해야 된다. 왜? 수능장에서 오전에 치니까요. 자,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9시부터 12시 반까지 정규반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와 매체는 6회 완성. 독서 셀프 클리닉은 5회 완성 영상이 정규반 학생에 한정해서 무료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2번에서 3번 정도 국어 수업을 듣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 수업에 대한 수강평들입니다. 좀 아쉬운 건 이 영상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년 듣는 얘기입니다. 매년 듣는 얘기고 매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장 좀 행복해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원래 잘했는데 더 탄탄해졌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이런 친구들. 포기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국어는 그냥 원래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해결책을 따라가다 보니 됐어요. 이런 식의 수강평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되게 해드릴 거예요. 국어는요, 그냥 타고난 거? 타고난 거 좋죠. 그러나 타고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어떤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에 맞게 노력을 하면요. 해결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특히 1월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또 현장에서 찾아뵈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 수능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이런 식의 어떤 수강평들을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게 저도 그걸 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게 완벽한 1년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김한솔이었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